겨울도 깊고 밤도 깊다.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 좋으련만. 오늘도 일찌감치 불을 밝혔다. 사남매의 아빠 주음씨. 남들 다 잘 시간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어깨를 교정하는 보호대까지 두르고 어쩐지 채비가 남다르다. 은근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. 아내 아름씨도 덩달아 분주하다. 이 밤중에 꼭 같이 일어나서 일할 때 먹을 간식을 챙겨준다. 오늘 춥대. 뭘 하나 더 많이 껴입지. 안에 2개 입었어. 매일 보내는데 매일 마음이 좀 뭐랄까 싱숭생숭하고 그냥 좀 짠하고 좀 고맙고. 뭘 매일 또 짠해. 아니 새벽 2시에 출근하는 사람 자기가 잘 없어. 하나 갔다 올게. 갔다 와요. 운전 진짜 조심해. 어? 미끄러워 진짜. 운전 조심. 출근길마다 따라붙는 아내의 당부다. 주흠 씨의 직업은 배달 기사. 생수만을 전문적으로 배송한다. 작년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초보 딱지를 뗀 신입이다. 서둘러 왔는데 먼저 온 이들이 벌써 줄을 서 있다. 물류센터에 도착한 순서대로 생수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와야 시간을 번다. 물량이 되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. 주문서대로 불이 나게 물을 싣고 배송을 시작한다.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나와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남들 일할 시간에 조금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하루를 좀 일찍 시작하는 거죠. 긍정의 기운을 동력 삼아 힘차게 달려볼까? 배달 지역과 가구 수는 물류센터에서 정해주는데 오늘은 근처 아파트로 첫 번째 배달을 왔다. 주문대로 생수를 갖다 두고 사진을 찍어 올리면 배달 완료다. 다음 배송지 보는 거예요. 이렇게 동선을 맞춰가지고 쭉 가야 되거든요. 얼마나 다녀야 돼요, 오늘? 오늘은 58집. 오늘 좀 적습니다. 많을 때는 보통은 한 80에서 90집 정도 돼요. 많으면 100집 넘어가는 거예요. 생수 배달은 여름이 성수기, 겨울엔 상대적으로 주문이 적다. 그래서 일은 좀 수월해지지만 물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구조라 벌이는 줄어든다. 이럴 때 반가운 건 대량 주문. 동선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. 그런데 2리터짜리 생수가 대체 몇 개인가? 무게가 꽤 나갈 것 같은데 경사를 왜 못 봤을까? 이렇게 초보 티를 낸다.
다행히 물통들은 멀쩡하니 침착하게 실수를 주워 담는다. 이게 뭐 비닐이 뭐 튼튼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. 생수를 주문한 곳은 이 건물의 관리실. 물이 새진 않았지만 포장이 뜯어진 것이 영 마음에 걸렸는데 때맞춰 나온 관리인이 양해를 해주셨다. 네,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찬 겨울인데 이래저래 진땀이 난다. 보통 이제 만보기 요구를 하거든요. 네. 지금까지는 벌써 6,200보 걸었네요. 뭐 만보는 훌쩍 넘죠. 오늘은 물량이 조금 적은 편이라서 그때가 제가 이제 할 때가 막 여름 들어갈 무렵이었거든요. 4월 초에 시작했으니까 더워지기 시작한 무렵이었는데 이제 몸을 좀 적응하려고 하니까 물량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 10 한 2kg 이렇게 빠졌었어요. 가장이 부지런히 새벽을 달리는 시간. 집에서도 일찌감치 하루가 시작됐다. 사남매 중 둘째인 12살 혜원이 옆방으로 동생을 깨우러 가보는데 알람도 없이 알아서 일어난 모양. 이렇게 차분한 아침이라니. 물 한 잔 마시더니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곧장 오빠처럼 책을 읽으러 간다. 이 새벽에 왜 이러나 싶은데 이게 일상이란다. 어릴 때 조금 한 3학년, 2학년 그쯤부터 조금 6시에 좀 일어나는 습관이 좀 갔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습관이 되니까 조금 차곡차곡 올라가서 더 이제 쉽게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. 그새 등교 준비를 마친 첫째 지효. 역시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책 한 줄이라도 읽고 간다. 굿모닝. 잘 잤어요. 아이고. 아침 인사도 예사롭지가 않다. 잤어요. 잘 잤어. 네. 아유, 칼같이 일어났어? 정말 대단하구만. 엄마는 매일 보는 광경이지만 너무 대단하다. 눈이 안 떠졌어요.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기특하게 자라는 걸까? 그 비결이 궁금하다. 아이들한테 좋은 습관 물려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생활도 습관, 공부도 습관. 그래서 조금 스스로 자기가 주도해서 하는 것들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좀 가르쳤던 것 같아요. 네. 어머 고마워. 나 응원해주는 거야? 화이팅! 화이팅. 온 가족이 응원한다. 똑같은 운동화 똑같은 운동화. 할 수 있다 박지호. 할 수 있어. 우유빛깔 박지호. 우유빛깔 박지호. 갔다 올게요. 배웅 한번 요란하다. 화이팅해. 행복하게 보내요. 그래, 너도 행복하게 보내. 안녕. 사랑해. 이제 지쳤던 내 마음도 이렇게 일어나고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. 가족들이 항상 이렇게 응원해줘요. 네. 왜요? 타이어 빵꾸 났어? 그럼 운전하다가? 그럼 어떡해? 그냥 일반 타이어지 가져. 남편의 전화.
생수 배달 중에 차 타이어가 터졌단다. 어휴, 큰일 날 뻔했네. 근데 본인도 조금 지금 놀랐어가지고 갔다 와봐야겠어요. 조금 안심이 안 돼요. 그렇지, 아까 혼자 허둥대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쓰인다.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몸 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. 사실 남편이 목사님으로 한 20년을 사역하고 일하다가 뭐랄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가지고요. 남편이 좀 심적으로 많이 좀 피폐해졌어요. 그래서 목사님 일을 다시는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,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찾다가 용접도 했었고 입주 청소 일도 했었고, 좀 빨리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생수 일을 하게 됐어요. 목사님이 배달의 기사가 되기까지 남편에겐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다. 잘 잤다. 이 집안의 막둥이, 엄마를 쏙 빼닮은 아들이다. 엄마 뽀뽀해줘야지. 아이고 이뻐, 아이고 이뻐. 잘 잤어, 소란이. 봐봐, 먼저. 스킨십만은 남부럽지 않은 집안.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를 안아준다. 자, 안녕. 잘 됐어요? 내가 조심해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요. 너 빨리 와. 너 무릎.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말이다. 아빠를 위해서 안전하게 집에 올 수 있게 하나님께 아빠가 힘들어도 집에 오면 괜찮다 하소서.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이 난다. 아멘. 신기하게 기도를 했네. 잘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애들부터 챙겨주고 집을 나서는 아름씨. 남편에게로 달려간다. 아니, 그러면은 진명웅상으로 가면 돼?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. 괜찮아. 아이고 또 온다고. 괜찮아. 아니요, 큰일 안 났어. 괜찮아. 아 놀래긴 놀랬지. 진짜. 걱정했잖아. 됐어. 걱정했으니까 가까이 있어 봐. 뭘 또 여기까지 와. 애들 밥 싸면서 밥 조금 쌌어. 타이어 터지면 큰일 날 뻔했어. 괜찮으세요? 아, 예, 예. 뭐 계속 운행했으면 좀 큰일 날 수도 있었는데 아니, 좀 일찍 발견해가지고. 어디? 여기 앞타이어. 앞타이어가 그 어디 이제 좀 길이 험한 길이었는데 가다가 거기 이제 아무튼 갔다가 뭐 다른 길로 가는데 그래도 근처에 타이어 가게가 있어가지고 빨리 해결했습니다. 첫째도 둘째도 조심. 안전. 눈도장만 겨우 찍고 다시 달린다. 오죽하면 얼굴 보겠다고 달려나왔을까. 얼른 마치고 내 집에 가야지. 힘을 내본다. 그런데 하필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세대 주택. 4층까지 배달을 해야 한다. 이럴 땐 다른 수가 없다. 맨몸으로 들고 나를 뿐. 보통 사람은 한 묶음 들고 있기도 버거운데 그걸 네 묶음이나 들고 쉼없이 계단을 오른다.
힘들죠. 힘들어요. 바다 보세요, 바다. 햇빛에 쫙 비치는 바다 보면 그리고 이런 경치가 보는 낙이 있으니까 목회하실 때는 이런 육체적인 노동은 많이 없었잖아요. 그렇죠. 거의 없었죠. 뭐 육체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생계를 꾸려가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힘들고 이제 이게 매일매일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목회를 하는 게 제일 후회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직장인 분들이 또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힘들게 일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목회를 한 것에 대해서 저 자신한테 좀 부끄럽고 후회가 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있죠. 코로나19 시절 교회가 문을 닫은 후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. 대대로 목사 집안이라 자연스레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고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도 교회에 몸담고 있었다. 그렇게 쭉 한 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40줄에 칼바람 부는 길 위에서 사는 법을 새로 배우는 중이다. 내가 엄마한테 편지 쓸 거랑 아빠한테 편지 쓸 거랑 다 정해놨어요. 아, 편지 쓸 거 정해놨어요? 네. 와, 멋지네. 새해 맞아서 또 2024년 돌아보면서 가족끼리 파티를 해요. 그게 가족 전통인데 그때 꼭 가족끼리 카드를 주고받거든요. 근데 6살인 세란이도 편지를 쓸 그 이제 내용을 준비했다 이 말인 거예요. 새로 나온 시트. 이게 뭐야? 새로 나온 시트. 무슨 편지 쓸 거예요? 안 알려줄 거예요. 다 들리니까요. 다 들리니까 안 들려줄 거예요. 미리 알고 싶은데. 안 돼, 이거 깜짝 선물이라고요. 아, 깜짝 선물이야? 알겠어. 세란이 마음 그러면 엄마 존중할게. 지금도 쓴 거 있는데. 어디? 아빠 이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. 해마다 쓰다 보니 아이들의 성장 일기를 보는 기분. 요거는 이제 로운이한테 이거 혜원이가 언니가 쓴 거, 혜원이가 쓴 거, 이거 엄마 아빠가 쓴 거. 식구가 6이라 한 사람이 써야 할 편지가 5이나 된다. 올해 이 집 아이들의 좋은 습관은 엄마 아빠의 솔선수범 덕에 만들어진 것. 편지는 아빠가 뿌린 씨앗이다. 제가 원래 이렇게 글 쓰고 편지 써주는 걸 와이프랑 연애할 때 이렇게 해서 쭉 했었거든요. 남편이 수고가 많죠. 써야 되니까. 주로 글 담당 하시거든요. 매년 써서 쓸 게 없다고 생각해도 또 해마다 맞아. 다른 말들도 생각이 나고 또 써야 될 말들도 생각나고 하더라고요. 올해도 기대할게요. 부담되는 자리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아직 글을 못 쓰는 스란이 대필 작가를 구했다. 아빠 엄마한테 여기 하나 쓸 거고 하나, 이거 누구한테? 짱나. 자 여기 나 먹고 싶어. 여기 아빠 쓰세요. 아빠. 근데 보고 있는 건 아니지요? 아빠 안 보고 있어요. 아빠 안 볼게요. 응, 보면 안 돼요. 빨리 먹으면서 하자. 입에 넣어줄게. 그리고 엄마 여기서 안 보여 사연. 안 보여. 엄마 아빠가 보면 안 돼. 딴뜻 선물이니까요. 엄마.
엄마 안 볼게. 엄마 안 보여주라 그럼 먹지 못해 할만. 아, 이쪽 볼까요? 네. 엄마 책장 보면서 밥 드세요. 아빠 먼저 해? 일단 슬아니가 불러준 걸 큰 누나가 글로 적고 알았어. 그걸 다시 슬아니가 옮겨 적기로 했다. 그럼 가서 너무 기대된다. 간지러 소름이 다 돋아. 발끝까지. 알았어. 대필 작가의 노고로 한자 한자 채워져가는 깜짝 선물. 얼마나 깜찍할까 벌써 기대가 된다. 드디어 D-Day. 각자 식구들에게 쓴 카드를 들고 파티에 참석한다. 나 하얀색 거야. 내가 하얀색이야. 자, 돌아가면서 주인공이 돼보는 가슴 설레는 날이다. 자,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가족 생일 축하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슬아니부터 읽을 거야? 슬아니부터. 누구한테 읽을 거야? 아빠. 아빠. 내가 뭐라고 썼더라? 대필 작가가 귀띔을 해준다. 저는 막내 트란이에요. 전 이제 7살이니까 존댓말 잘 할게요. 사랑해요. 아이고 고마워요. 아빠도 사랑해요. 한자 밑에 쓰라. 자, 그 다음 로원이. 왜요? 이제 거꾸로 간다 할 했잖아. 거야. 사랑하는 아빠께 아빠 안녕. 괜찮아, 로원아. 아빠,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그만 눈물이 터졌다.